저는 예전에 살이 찌기 시작할 때 겪었던 현상이 있어요. 아침을 안 먹는 제가 어쩌다 한번 아침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를 느끼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끼면서 결국 점심 식사 때 과식을 한다거나 오후에 간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려 보고자 해요. 혹시 아침 식사로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가볍게 먹는 거니까 다이어트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많이 먹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과연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은 얼마나 될까? 혈당은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문득 궁금해져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빵과 우유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식빵 한 조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혈당 관리를 위해 우리가 뭘 먹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빵을 가지고 만든 토스트나 샌드위치 혹은 빵 자체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 특히 많이 찾게 되죠. 아침을 안 먹은 지 20년이 지난 저도 아주 예전에는 가끔 아침에 식빵 한 조각 가볍게 먹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 식빵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잼이나 버터 없이 그냥 먹으면 칼로리도 높지 않고 혈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는 단순히 칼로리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혈당관리 정말 중요하죠. 그럼 먼저 식빵의 혈당 지수 GI부터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흰 식빵은 혈당 지수가 고GI의 시작점인 70 이상인 70.7로 고혈당 식품에 속해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올린다는 의미죠. 우유 역시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흰우유보다 가공유,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는 당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흰 식빵과 우유를 섭취할 경우 앞에서 제 얘기를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우리는 금방 허기를 느끼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끼기 쉽죠. 결국 점심 식사 때 과식하거나 오후에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연성 저하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미국 임상 내분비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식품 위주의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아침 식사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빵과 우유를 자주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대사 유연성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국제학술지 영양소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사 유연성이란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 탄수화물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당을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 연소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탄수화물도 지방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체지방은 계속 축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잠깐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동차는 연비가 좋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연비가 좋을수록 살이 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유연성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식단 관리입니다. 특히 아침 식단은 하루의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 유지를 하지만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통곡물빵, 채소, 견과류,
계란, 닭가슴살, 생선, 콩류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죠. 하지만 아침마다 건강 식단을 챙겨 먹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한 내용, 아침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꿀팁 2가지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꿀팁은 식후 2시간 가볍게 산책하라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식후 가벼운 운동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당뇨병 치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후 2-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눕거나 앉아있기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나가거나 집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약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나서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죠.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사무실의 층수가 계단으로 오를 만한 층수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 꿀팁은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GLP-1 호르몬 분비를 돕는 MCT 오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GLP-1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 착한 호르몬인데요.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MCT 오일은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MCT 오일 섭취가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MCT 오일 섭취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MCT 오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MCT 오일은 액체 형태라서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려 먹거나 커피나 요거트에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제가 더 추천드리는 확실한 방법은 식전에 일단 드시는 거고요. MCT 오일만 드시지 마시고요. MCT 오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양념이나 드레싱 같은 게 첨가되지 않은 채소류를 드시고 나서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로 하시면 이거 정말 도움 잘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셔서 탄수화물이나 단 거 조금만 드셔도 복부 팽만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 순서대로 드실 경우 복부 팽만감이 덜하거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복부 팽만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혹시 아직도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니까 반전이죠. 굶는 건 정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괜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굶는 방식의 다이어트는 얼마나 어떻게 굶느냐, 그리고 그게 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잘 아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24시간, 48시간 또는 72시간 물만 드시면서 단식하시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굶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보다 공복 시간 이후 첫 끼에 뭘 먹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결국 건강한 다이어트는 제대로 그리고 똑똑하게 굶기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들을 챙겨 먹고 식후 활동량을 늘리고 MCT 오일과 같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식단, 운동,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예요.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완벽한 혈당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죠.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섭취, 이 모든 요소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혈당 검사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에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인슐린 수치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혈당이 오른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련한 내용들 여기저기서 받아보시거나 찾으시면 머리 아프고 복잡하시죠? 저는 각종 뉴스, 기사, 연구 내용,
책 등을 교차 검증하면서 취합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하시면 시간도 아끼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니까 건강도 더욱 지키실 수 있고요. 또 유익한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